자, 오늘은 우리가 그 사주팔자를 이렇게 풀다가 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사주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건조한 사주가 있어요. 또 반면에 너무 춥고 너무 습한 이런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음양의 밸런스가 깨진 거죠. 이런 분들이 질병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특히 어느 쪽에 문제가 되느냐면 면역계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면역계라 하는 것이 어떤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그 방어하는 물질이 나오게 돼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게 나와서 오히려 우리 신체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 면역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실 분, 이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 아나필락시스에 노출이 되신 분의 사주팔자입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건조하고 이런 사주팔자들은 대부분 음기운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또 너무 춥고 습한 사주들은 양기운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면역계에 이제 이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분 사주를 보게 되면은 신축년에 태어났어요. 이 신축년에 태어났지만은 이 축토 자체가 작은 땅이지만 꽁꽁 언 땅입니다. 그런데다가 경자월에 태어나셨어요. 아주 이 차가운 새 기운 자체가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죠? 차가운데 바로 또 차가운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큰 땅 무토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또 차가운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난 시간에 보니까 신유해서 차가운 쇠가 작은 쇠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보면은요, 본인은 큰 땅 무토이지만은 주변을 살펴보니까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햇빛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햇빛이 없어요. 햇빛이 있어야 흙의 질이 좋아져서 면역이 더 건강해질 건데 햇빛이 없네. 그런데 내 편이라고는 저기 언 땅 안에 작은 땅 기토가 있습니다. 자, 이 기토는 바로 옆에 있으면 그래도 작게나마 나한테 도움을 줄 건데 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많은 전혀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최악 사주, 최고로 약한 사주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주에서 강한 거는 쇠기운이죠. 투토 안에 신금도 천간에 투간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 쇠들이 있다 보니까 쇠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물들이 있어서 토, 금, 수, 삼상격이 특수격의 사주입니다. 특수격의 사주는 일반 직업으로는 안 되죠. 특수한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특수한 직업을 지금 현재 갖고 있고요. 자, 이 사람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이세요? 너무 추워 보이지 않나요? 너무 습해 보이지 않나요? 이 물들이 많은데 본인은 이 무토 혼자서 고군 물론 있지만 혼자서 고군분투해가면서 이 많은 쇠들에 의해서 이 물들에 의해서 내 힘을 모두 다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주도 춥고 습기가 찼는 데다가 내 힘까지 모두 다 뺏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면역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어떤 감기라든가 어떤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면 좀 굉장히 심하게 아프셔요. 잘 낫지도 않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도 있는 그런 운동도 아니었고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운동을 했었는데 막 몸에서 알러지가 막 일어난 거예요. 두드러기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샤워하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온몸에 두드러기가 전신적으로 막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이제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에 가서 상담을 하는 도중에 거기에서 쇼크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축기 혈압을 우리가 그 120에 최고 높은 혈압이 120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최저 혈압을 이완기 그 혈압이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8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혈압을 재러 가면 보통 120에 80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쓰러졌을 때 최고 혈압이 40 미만이었어. 36인가 8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됐었고 최저 혈압이 30도 안 됐어요. 그리고 맥박은 완전히 뭐 떨어져서 난리가 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실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그 산소통을 갖고 와서 산소도 이제 공급을 하고 해서 응급처치를 해서 깨어나셔서 지금은 이제 괜찮으신데, 자, 이게 보면은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느 때 또 그런 증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약을 소장하고 다니셔요. 그런데 이분이 그 보통 보면은 아나필락시스 같은 이런 그 감인성 그 쇼크 같은 경우에는 감기를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난 뒤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 건강하려고 운동을 해서 오히려 몸을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두드러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음식을 그 운동하기 전에 뭘 먹었을 때 먹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원인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음식물에도 그 히스타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뭐 해조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과일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있는 거 있죠. 뭐 토마토나 뭐 이런 데 가지 뭐 이런 데서도 뭐 다 있고 뭐 땅콩이나 뭐 이런 쪽에 어쨌거나 이런 쪽에도 히스타민 종류들이 이제 많은데 그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의해서 일어난 거는 아니래요. 그게 면역기 이상으로 생긴 건데 그런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런 인자들이 그런 쇼크 증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이 된 거지 그거로 인해서 된 거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운동하기 전에 뭘 좀 먹었다 하더라고요. 뭐 묵인가 뭔가 해서 뭘 먹고서 그래서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그런 증상이 이제 드러나서 한번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너무 피로해도 그래요. 그리고 또 이분 자체가 또 일도 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무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피로 뭐 이런 거로 인해서도 안 그래도 몸이 허약한데 너무 자기 몸에 비해서 너무 또 과하게 운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위험 인자들에 의해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